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고수 아이스크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고수 아이스크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직업괴담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을 가지셨고 그 직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자, 오늘 고수 아이스크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일단은 처음에 네. 이야기하실 게 직업괴담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어떤 직업이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극을 하고, 네. 이제 항공무용 공연하는 팀 안에서 이제 스태프 활동을 했고요. 예. 네. 조명이랑 이제 영상,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은근히 있으면서 없는 분야긴 한데, 네, 영상을 만들어서 빔을 쏘는데, 그 빔을 물건의 사이즈나 부피감이나 이런 거에 맞게 다 잘라서 쏠 수가 있어요. 한 면으로 딱 단면으로 쏘는 게 아니라 좀 더 입체감이 있게 쓰는 어떤 그런 기법인데, 이제 그 일을 하러 출장을 갔다가 네, 겪은 일입니다. 네. 꼭 그런 일들은 출장 가서 또 벌어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고수 아이스크림이에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배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가위를 엄청 심하게 자주 눌렸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봤더니 저희 집 바로 밑에 당집이 있던 거였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근처만 가면 엄청 소름이 돋고, 그리고 이제 가위가 눌렸을 때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숨을 계속 못 쉬는 방식으로 가위가 눌리고, 근데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냄새 맡는 건 하나도 없이 소름은 쫙 돋으면서 숨을 못 쉬는 상태를 엄청 자주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겪는 방식은, 이제 어떤 지역을 가다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하면은 이제 불길한 느낌을 겪으면서, 특히 엄청나게 이 뒷목이 싸늘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느끼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곤 했었는데, 예. 그게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주도에 전통 굿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주도 전통 공연을 항공무용 공연할 때마다 많이 해요. 그거를 하러 제가 핀 조명이라고 해서 조명을 잡으러 갔을 때도, 굿 공연을 할 때 이분들이 15분 하기로 해놓고 약간 뭔가 접신된 느낌으로 이렇게 되시면서 45분을 하셨는데, 보통 핀 조명을 잡으면 혼자 있거든요. 그 위쪽에 큰 대공연장 위쪽에 혼자 있는데, 그때 조명실에 물건들이 막 쾅쾅쾅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내려갔더니 왜 저보고 위에서 가만히 안 있고 물건 떨어뜨렸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 항공무용 공연이 약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살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을, 영을 달래거나 불러들인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엄청 좋아한대요.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출장을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저쪽 충청도에 있는 공연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충청도, 예. 갈 때 친하게 지냈던 소리꾼이라고 하시죠. 보통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 저한테 경고를 해주셨어요. 너 그 공연장 간다고 들었는데 거기 되게 기운이 안 좋다고, 거기서 자기도 연습하다가 갑자기 허벅지 근육이 파열이 됐다고. 오이고. 그래서 되게 좀 기운이 많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이러고 경고를 듣고 갔는데, 그냥 거기는 공연장이 아니라 좀 공동묘지에 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온도가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 3도씨 정도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예. 이게 되게 좀 춥다 이런 느낌을, 왜냐면 한여름에 갔거든요. 한여름에 갔는데 되게 추운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입장을 했죠. 입장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정보가, 대극장을 좀 많이들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테니까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고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스태프로 참여를 했으니까 무대와 맨 뒤에 컨트롤 룸이라고 있어요. 그쪽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해야만 돼요. 이거를 다 맞추려고 하면은 직접 서서 그 디테일한 픽셀까지 다 영상의 그런 포인트 같은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급하니까
원래는 원칙대로면 이제 무대 뒤로 해서 잉 돌아서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뒤쪽 통로를 이용해서 멀리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니까 이제 네. 무대를 넘나들면서 그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동식 계단이 설치가 돼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네. 극장에는 이제 그게 필요한 공연인 경우에는 이동식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특히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자면은 왼쪽 편에 있는 이동식 계단을 계속 이용을 해서 오르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거의 한 2박 3일을 제가 거기 그 계단만 썼기 때문에 제가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어두워도 거의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공연 준비를 했는데, 첫째 날은 별일 없이 네. 그냥 여기 좀 춥고 기운이 좀 안 좋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불길한 느낌을 많이 주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리허설을 하는 공연 바로 직전 날까지 별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갔는데, 네. 이제 여기서 그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공연팀하고 같이 합동 공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오. 상주 공연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이상했던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연주자인지를 말씀드리면 뭔가 조금 꺼림칙할 것 같아서 네. 무슨 악기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네네. 네, 그쪽 팀에서 꽤 연배가 있어 보이시는 어떤 남성분 한 분은 마치 좀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예. 아니면 그냥 굳이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저기 멀리서 그냥 이렇게 계시고 저랑 인사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스태프랑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렇게 뭐 한국무용 이런 저런 공연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리허설 하기 바로 직전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갔을 때, 네. 우리 그 총 연출부는 준비가 좀 미흡해서 굉장히 밤새도록 계속 그 영상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그 암전 상태라고 하죠. 불이 딱 다 꺼지는 상태. 사실 그거를 안전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이제 마지막 리허설 준비할 시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저녁 식사하고 난 직후에 딱 그 1시간 반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아서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하신다고 불을 다 꺼놓은 상태에서, 네. 제가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오는 그 길이 이제 무대 뒤쪽 통로를 이용해서 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무대를 통해서 무대 뒤쪽으로 해서 밥을 먹고 다시 이제 무대 쪽 문을 통해 올라와서 무대를 통해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올라가면 되는데, 네. 그 순간에, 그 암전된 그 순간에 제가 늘 느껴오던 그 불길한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네. 대극장 무대가 보통 우리가 보면은 키 큰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보면 허리 정도 높이까지밖에 안 와서 되게 낮거든요. 근데 이제 딱 제가 준비를 하려고 그 암전된 상태에서 가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단이 지금 여기 있나? 지금 내 앞에 내가 늘 가던 그 계단이 마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어떤 의심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원래대로면은 사실 그냥 이렇게 휙 하고 이렇게 탁 뛰어내려도 되는 건데, 되게 급한 상황이었어요. 저를 빨리 부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됐지만, 그 순간 휴대폰을 켜서 허리까지 바짝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불빛을 비춰봤어요. 예. 분명히 계단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 눈에는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이 있구나. 진짜 거의 평소 같으면은 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오래 유심히 지켜봤어요. 계단이 있나 없나. 분명히 그 계단의 그 굴곡과 이런 게 다 느껴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계단을 딱 뒤졌죠. 우리가 보통 계단을 뒤지면 이렇게 딱 한쪽 발을 곧게 뻗어서 딱 내리잖아요. 네. 이 한쪽 발을 뻗어서 디디려는 순간 그 앞에 남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거기 계단 없는데? 라고 하는 순간 제가 그대로 추락을 하게 됐어요. 헐. 그대로 수직으로 한쪽 발만, 왼쪽 발이었어요. 왼쪽 발만 바닥에 탁 착지를 했는데, 이게 우리 낙법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정강이뼈가 2개 다 부러져 버렸어요. 와, 예.
진짜 그때 그 정강이뼈 부러지는 소리가 이제 보통 몸에서 부러지면 머리에서 울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약간 닭다리를 우리가 먹다 보면은 연골뼈 있잖아요. 예. 연골뼈에 연결된 그 관절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저는 맛있어가지고 맛있는 닭은 뜯어 먹는데 딱 그 소리가 나거든요. 와, 예. 찌지직 소리가 나요. 이 나무젓가락으로 실험해 보셔도 돼요.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찌직 소리를 들으면서 제 몸이 한쪽으로 무너졌고,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다 걱정하는 눈으로 막 우르르르르 오셔서 누워있는 저를 이제 내려다 보시는데 그 부러진 다리를 절대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리가 이제 부러지면 되게 좀 마치 무릎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꺾이니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은 패닉에 빠질까봐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있는 약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연출님부터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쫓아내려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 분이 저기 멀리서 한 3m 5m 떨어진 데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뭐야? 플래시를 터뜨리면.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보통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사진을 찍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19 구급대분이 거의 5분이 안 걸려서 오셨는데 그 5분 내내 계속 찍는 거예요. 안 쉬고.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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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호흡으로 연사를 손으로 하는 것처럼 팍팍팍팍 이게 처음에는 한 10장 정도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5분 동안 내가 다친 상태에서 사진을 찍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표정이 거의 없으신 분이었는데 아주 멀리 있었지만 이제 그 플래시가 번쩍번쩍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 곡성의 아쿠마 있잖아요. 할아버지, 일본 할아버지. 네, 악마 할아버지 같은 어떤 그런 기운을 굉장히 강하게 제가 우와. 받으면서 그거를 계속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를 계속 저렇게 사진을 끝도 없이 찍는 거지? 그리고 제가 기억에는 119 실려서 갈 때는 동영상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그 사진을. 그러니까 그 판소리 선생님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면서 이게 제가 그냥 저 혼자만의 어떤 착각일 수 있지만은 이 안에서 뭔가 숨어서 사람들이 계속 다치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만드는 존재는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버린 거예요. 만들고 사진 찍고 막 영상 찍으면서 조롱하는 그런 느낌? 재밌다고? 조롱보다는 그 감정선은 약간 그 되게 드디어 건졌다. 내가 이거 지금 내 기록 그 사고 당한 이거를 내가 기록으로 가진다. 어떤 희열 같은 것도 좀 느껴졌었고. 그 진짜 뭐 흥분한 사람처럼 계속 찍었으니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꽤 높은 직책이 있으신 분이어서 관계자분들이 공연팀 중에 그쪽 분들도 저 병원 갔을 때 문병을 오셨었는데 네. 그 사람만큼은 뭐 전혀 뭔가 연락이라든지 뭐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거 전혀 들은 거 없이 마치 그냥 제 인생에서 분명히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 아무런 접점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 흘러갔고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겠네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 공포 라디오를 제가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알게 돼서 계속 보게 됐는데 네.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빙의 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보를 드리게 됐고. 와, 예. 그게 그 팀 안에서 제가 가장 기가 약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사고 당한 것까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분명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분명히 이거 불을 비추면은 이게 거리 차이 때문에 내가 가까이 있는 거가 반사가 되잖아요, 빛이. 분명히 거기에 제가 늘 쓰던 그 계단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뒤졌을 때는 그 옆에 있더라고요. 늘 가던 딱 그 위치를 제가 뒤진 건데. 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실려갈 때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왔을 때도. 계속 기록을 하셨죠, 그분은. 그러니까 영상까지 찍었으면 뭐 띠르링 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영상 소리가. 네, 그렇죠.
저는 와. 되게 황당하기도 했고, 왜 저 사람 되게 좀 기분은 나빴는데, 무서워서 사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더 이제 뭔가 무서워질까봐 뭔가 정신도 없기도 했고, 그래서 말을 못 걸었는데. 야, 이거는 사람이어도 무섭고요. 귀신이어도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왜 또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도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요? 그리고 또 사진 찍는 사람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좀 되게 아이러니한,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네. 이제 우리 혹시 지옥 선생 누베라는 만화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귀신 중에 이제 길에서 어떤 흐릿한 검은 형체가 보이는데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사고 현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귀신이 나오잖아요. 일본 귀신에 네. 대한 표현에서 그렇게 비슷한 일을 겪었던 일인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항상 했었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보통 방금 사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번 코스를 정하면 거의 잘 안 바꾸는 편이거든요. 네. 늘 가던 길이죠, 거기가. 항상. 여름방학 직전까지. 그러니까 네. 1학기 내내 다니던 길이었고, 1학기 기말고사 보는 첫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사춘기 초기여서 여자들 봤을 때 되게 수줍음을 많이 겪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 예, 숫기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큰 건널목을 하나 건넜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가는 길 내내 거의 한 3km 정도라고 한다면은 1.5km 지점쯤에 왕복 6차선쯤 되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반드시 이제 건널목을 통해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갔어야 됐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곳이어서 제가 애용을 했거든요. 네. 신호 기다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6개월 1학기 내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노란색 깃발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가 해주시는 분들이, 학부모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학생들 그 도로 통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날만 딱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제 기억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 아니면 보통은 어머니회라고 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그걸 하시는데, 지금 제 나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두 분이 양쪽 끝에서 그걸 잡고 계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통행을 못하게 가리고 있었거든요. 전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려진 상태에서 자전거를 멈춰서 고개를 딱 들어서 앞을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 여자아이 셋이 딱 서 있는 거가 보였어요. 그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쟤들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몸서리 쳐지게 부끄러우고 감정을. 아, 그 중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구나. 그랬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해, 너무 부끄러운데 조심조심 이제 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를, 깃발을. 그 여자의 친구들이 반 정도 건너왔는데 저 혼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신호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아저씨, 저기 열어주셨는데 저 안 열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좀 약간 이렇게 멍 때리고 계시다가 정신을 차리신 거죠. 그래 하면서 딱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반 정도 갔어요, 제가. 그 네. 친구들은 한 3분의 2 정도 왔고,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그 제가 다리 부러졌던 순간에 느꼈던 그 쎄한 기분을 그때 되게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일단 시야가 터널 시야가 되면서 굉장히 좁아지고,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잡아 끄는다기보다는 제 마음속에서 가지마 지금 가면 안 돼, 가지마, 절대 가면 안 돼라는 그런 강한 어떤 그 충동이 느껴지면서 자전거를 탄 채로 발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후진을 했어요. 그때 이제 1.5톤 트럭이랑 정면 충돌을 하게 되죠. 그 딱 사고가 나는 순간에 시간이 느려진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 트럭이 딱 오는데 제가 고개를 딱 돌려서 하고 이렇게 놀란 표정으로 그대로 제 몸하고 자전거가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밑으로. 그 차가 제가 대충 듣기로는 거의 한 500m를 달렸다고 했거든요. 그 상태로? 제가 그 밑에서 계속 굴렀어요, 헐. 자전거랑 같이. 계속 구르고 이제 한참 지난 뒤에 이게 멈추면서 이렇게 빠져나왔나 봐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그 차가 속도가 거의 60km 정도였던 걸로 들었고, 네.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 자전거는 완전히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딱 충돌하는 순간에 놀라서 하고 입을 벌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앞니 하나가 탁 하면서 날아가고 그 외에는 뼈가 다 멀쩡한 거예요. 뭐야? 피부는 다 벗겨졌는데 뼈가 다 멀쩡하다고 해서 다들 좀 의아했죠. 의식까지 멀쩡했어요. 사고 난 직후에 병원에 가서 처치받는 내내 의식이 또렷하게 있어서 제가 다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아버지 뭐 이름 뭐 다 얘기해줬는데 여기서 정말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그 사고 차량 차주분이 이제 제가 입원을 했을 때 오셨는데 지역 교통장애인 협회 캠페인 차량이었어요. 아, 네. 그 운전자는 협회 회장님이었어요. 아, 예. 그리고 그 차에 적혀있는 그 현수막 문구는 교통사고를 내지 맙시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고를 내셔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막 우셨죠. 미안하다고 도대체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갔으면 됐잖아요. 불길해도 기분 이상해도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앞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네. 한참 기다리는 동안에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저는 후진을 했고 그 깃발 아저씨는 안 열어주다가 뒤늦게 열어줬고 그분은 이제 뭔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사고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도 저를 못 봤거나 뭐 그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좀 기이하다라는 느낌이지 그 상황 네. 자체나 아니면 뭐 들렸던 소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살짝 그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았다 정도로 한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이야기 말고 제주도에서 겪었던 이야기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네. 제주도 제가 처음 이사 갔을 때 예. 급하게 얻은 집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사셨다라는 거죠? 네, 제주도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고요. 제주도도 정말 이쁜 섬인데 굉장히 세죠. 그것도. 네, 예, 바로 한번 비행기 타죠. 예. 네, 좋습니다. 보통 제주도는 이사철이 정해져 있어요. 2월쯤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때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을쯤에 가서 방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의 이 부동산에 대한 걸 잘 몰라서 그때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제주도에서 있다가 저를 같이 일하자고 불렀던 분이 방을 알아봐 주셨거든요. 이 가격대를 낮춰서 찾다 보니까 가게 된 빌라였는데 그 동네의 특징이 어땠냐면 처음 딱 방 알아보러 가는데 카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골목을 돌 때마다 왜 이렇게 카페가 많지? 커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걱정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카페가 제가 아는 그 카페가 아니더라고요. 예. 뭔지 아시나요 혹시? 커피를 안 팔고 술을 파는. 아, 바인가? 예, 혼자서 좀 적적하신 분들이 가서 드시는 그런 바 같은 거를 카페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예. 예. 이제 그런 게 엄청 많은 동네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입주를 했죠. 근데 이제 딱 들어가서 다 짐을 정리를 하고 밤이 이제 찾아왔는데 화장실 불을 끄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유독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문도 닫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거의 매일마다 가위를 눌렸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일단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동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제주도는. 날씨가 안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천둥번개도 자주 치는데 비도 많이 오고. 그날은 이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너무 여기 태풍 천둥번개 치고 너무 무섭다. 여기 집 안 그래도 너무 무서운데 왜냐면 계속 그 화장실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네. 무섭다. 어떡하냐고. 근데 왠지 천둥번개 너무 치는데 이거 뭐 정전되는 거라고 하는데 정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이 감전이 갑작스럽게 딱 되는 순간 뭐 손전등이니 촛불이니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강력하게 들면서 뛰쳐 내려가서 그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제 차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전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늘 눌리던 가위가 이제 눌렸죠. 근데 그날은 딱 눈을 떴더니 그 화장실부터 제가 있는 데까지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막 산발을 하고 풀어헤친 그 여자분이 저한테 기어오고 있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가위가 눌렸으니까 눈만 이렇게 내려보게 되잖아요. 제가 있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위를 자주 눌렸던 사람으로서 저의 푸는 방법은 고개를 확 돌리는 거거든요. 항상 그 숨을 못 쉬면서 고개가 꺾여 있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면서 고개를 확 돌리는 건데 이거를 팍 풀었더니 이제 안 보였는데 진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 집에서 정말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돈이 더 무서워서 1년을 버텼던 그 무서운 와중에도 계속 불은 다 켜놓고 가위는 가위대로 눌리면서 1년을 버텼던. 야, 돈이 참 예. 돈이 뭐길래 귀신이 나와도 이제 좀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또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정말 다행히 다른 분들처럼 정말 세신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처럼 큰 일은 다행히 그때는 이제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좀 되게 슬퍼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귀신이었는데 이제 그 카페에 많은 그 원룸촌 자체가 외지에서 뭔가 이제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묵으시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동네 전체가. 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사연 같은 것들이 남아서 제가 그런 것까지 보게 된 건 아닌가. 아니면 그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귀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확률도 높겠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오늘 고수 네. 아이스크림님께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와, 네. 저는 아직도 첫 번째 이야기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 사진 찍는 그 사람,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분은 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알죠? 그렇죠. 같이 네. 있던 다른 분들은 떠올리려고 하면 떠올랐는데 그분만큼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사람이어도 무섭고 귀신이어도 무서운데 아마 둘이 융합된 그런 빙의된 사람이어도 더 무서운 거니까. 네. 참 오늘 고수 아이스크림님께서 또 듣기 힘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다음번에는 현실 공포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또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수 아이스크림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또 소름 끼치고 무서운 기묘한 이야기 3가지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던 그 사람 도대체 무엇이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